네, 이어서 한국어 교육에서 기술 중심 교수 요목은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을지 예시를 통해서 같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술 중심 교수 요목은 일만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도 활용은 할 수 있으나 하지만 지금은 직업 목적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 같은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 더 많이 활용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역 한국어 교수 요목에서는 뭐 서로 읽기, 차차 읽기 과 같은 기술은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학문 목적 한국어 교수 요목에서는 반표문 쓰기, 사실 중심의 테스트를 읽고 요약하고 쓰기와 같은 기술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은 한국어 토론과 화법이라는 과목이에요. 이 과목은 기술 중심 교수 요목의 과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기술이 말하기 기술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하기 기술은 잘 하려면 여러 가지 학습 기술이 러닝 스킬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말하기는 잘하려면 그 말하기는 필요하는 기술이 좀 필요하거든요. 토론은 잘하려면 예를 들어서 자기 견해를 말하기, 반대 의견을 말하기,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고 자기 의견은 말하기 이런 것은 다 또는 반표문은 쓰기, 반표문은 반표하기, 쓰고 반표하기와 같은 이런 기술이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습 기술 중심 교수 요목은 예시를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인다는 대상 이 기술 중심 교수 요목 한국어 교육에서 기술 중심 교수 요목은 지금 우리가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이 기술 중심 교수 요목 수업은 듣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학문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가 대학 즉 다시 말씀드릴게요. 학문 목적 학습자에게 지금 단순히 한국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수학을 위해서 하는 수단이에요. 이거는 바로 어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들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한국어 학과에 들어오기 전에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를 하였죠. 그런데 어학당에서는 물론 한국어를 공부를 하였지나 여러분은 단순히 한국어만 배우려고 한국에 오는 것이 아니죠. 대학 수학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학문 목적한 학습자라고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20대 성인 학습자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 과정은 구성하는 데에서 범위를 정해야 되죠. 그래서 범위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본격적인 전공 공부에 들어가기 전 단계인 어학군이나 대학의 교양 단계에서 충분히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서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학문 목적은 가진 학습자를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대학 전공은 듣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고급반이라든지 또는 지금 여러분 한국어 학과에 들어왔지만 한국어 학과에서도 여러분의 한국어 말하기, 듣기, 쓰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개설이 되는 과목들이 또 있고 또는 고양 과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학생을 위한 듣기 말하기, 유학생을 위한 토론하고 말하기, 유학생을 위한 독해과 작문 이런 과목들은 다 기술 중심 교수 요목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기술들은 듣고 말하기, 쓰기, 읽기에서는 우리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같이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과목을 만들어요. 근데 듣기 과목만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양 수업에 살펴보면은 항상 두 가지 기능은 결합해서 말해요. 예를 들어서 유학생을 위한 말하기 듣기, 유학생을 위한 독해과 작문 이런 과목들은 두 가지 기능이 결합해요. 독해과 작문은 어떤 독해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독해는 읽기거든요. 그리고 작문은 쓰기예요. 그리고 유학생을 위한 듣고 말하기 이런 거는 듣고 말하기잖아요. 두 가지는 보통은 결합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듣기 기능만 사용할 수 없어서 왜냐하면 들으면서 강의 내용을 받다 써야 하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강의 중간에서 나오는 뭐 그런 질문을 대답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듣기만 있으면 안 되고 듣고 말해야 되고 듣고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술 중심 교수 요목은 작성한 데는 두 가지 이상의 언어형은 통합해서 이렇게 보고 분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 기준이란 다시 이거 학습 기준이라는 것은 다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대학 수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학문을 수행하기 위해서 알고 익혀야 하는 보편적이면서 복합적인 언어 기능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학습 기준의 구성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가지 언어 영역에서 두 가지 이상 기능을 같이 작용해서 복합하는 기능이 만들어요. 따라서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술은 이해 기능과 이해 기능인 읽기와 듣기, 표현 기능, 쓰기와 말하기는 조합해서 학습 기술은 유형을 설정해서 그리고 밑에는 하위 요소들은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학습 상황은 고려해서 선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개가 있죠. 4개는 이렇게 5 범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바로 그죠? 우리 듣기, 읽기, 듣기, 그리고 쓰기와 말하기 이렇게 이거는 여기에서 이해 영역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는 표현 영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개를 어떻게 결합을 하면 좋은가요, 여러분? 결합하는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듣고 쓰기,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 읽고 말하기, 쓰고 말하기, 듣고 읽기 이런 거는 서로가 결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결합하냐면 이해거는 바탕으로 남은 두 가지 표현 기능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쓰기 그래서 여기에서 듣기와 쓰기 결합하고 듣고 쓰기가 되고 듣고과 말하기는 결합해서 듣고 말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읽기는 왜냐면 먼저는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읽고 쓰기 그리고 읽고 말하기 인단이 이렇게 결합하고 그리고 이제는 쓰고 말하기 이 얘는 두 가지를 결합해서 그러면 5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1번 듣고 쓰기 관련되는 학습 기술은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듣고 쓰기와 같은 수업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유학생을 위한 듣기 쓰기 만약에 여러분 이 과목을 만들면 어떤 기술은 들어가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습 기술이 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서 사실 중심의 내용을 듣고 요약해서 쓰기 사실 중심의 내용을 듣고
요약해서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설명식 강의를 듣고 나서 뭐 필기하기, 자신의 만의 방법은 정리하기 이런 거는 여기 순서가 있잖아요. 1번 이거 난이도에 따라서 하는 순서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기술이 좀 쉽고 뒤에 가면 조금 어려운 기술이에요. 뭐 의견 중심 내용을 듣고 요약하기, 토론, 우리가 토론하고 반표 강의 같은 거는 듣고 나서 발화자 의견을 듣고 나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다면 뭐 어떻게 하면 요약해서 써보기. 창의적인 그런 글쓰기 아니거든요. 그냥 이해하는 바탕으로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들은 내용에 대해서 자기 의견 정리해서 써야 돼요. 이제는 조금 더 자기 의견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서나 토론에서나 좀 객관적인 논거를 들으면서 근데 반대해서 써야 하는 그런 거는 더 어려워요. 인단은 요약하는 것은 먼저는 한 다음에 요약하는 것은 익숙하고 나서 지금은 나는 반대 의견은 가지고 반대 의견을 한번 써보기. 예.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듣고 말하기. 예를 들어서 뭐 유학생 위한 듣고 말하기 같은 수업에서 응용할 수 있는 학습 기술은 뭐 사실 중심 내용 듣고 요약하고 말하기. 그래서 그냥 듣고 요약. 여기도 듣고 요약하고 말하기. 밑에는 조금 더 어려워요. 들은 내용에 대해서 자기 의견 정리해서 말해야 돼요. 지금은 듣는 내용에서 단순히 요약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견도 정리해서 말하는 것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말해야 되고 또는 반박하기, 예. 지물에 대답하기. 그래서 사실 이해 여부 확인하는 지물에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은 교수님, 교수자의 지물을 대답은 하는 거죠. 그리고 의견을 구하는 지물에 대답하기, 반표, 토론 중 상대방의 지물에 대답하기. 여러분 반표를 하잖아요. 반표를 하고 나서 듣는 사람은 여러분의 반표문에 대해서 궁금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반표자로서 듣는 사람의 질문은 대답은 해줘야 되는 그런 능력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읽고 쓰기, 그죠? 뭐 유학생을 위한 읽고 쓰기 아니면 독해과 작문이고 이거는 원래 독해과 작문 과목이에요. 그죠? 독해과 같은 독해과 작문 과목인데 그러면 아마 제 수업 중에서 독해과 작문 수업에 들은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독해과 작문 수업에서 우리는 어떤 기술이 공부를 할 수 있냐면 가장 쉬운 거는 1번 볼까요? 사실 중심 테스트를 읽고 나서 요약하기. 그죠? 그냥 뭐 테스트 같은 거는 읽으면서 요약하기 가장 쉽죠. 근데 조금 더 어려운 거는 3번 뭔가요? 의견 중심의 테스트를 읽고 요약하고 쓰기. 지금은 대학원 과정의 반표 토론식 수업에서 논문 요약하기, 사진, 칼럼 등을 활용해서 연습하기. 조금이 어려운 테스트는 공부를 하나 봐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은 테스트 읽고 자기 의견 정리해서 쓰기. 지금은 더 어렵잖아요. 그죠? 자기 의견을 말해야 되니까 이렇게 뭐 논문 작성이라든지 그리고 읽기 말하기, 그죠? 읽기 말하기 수업에서는 통계 자료는 읽고 해석해서 말하기. 이거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런 거는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프는 하나 보여주고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해석해서 말해보세요. 이 그래프에서 뭐 인구 조사하는 그래프 될 수도 있고 또한 뭐 담배 가격에 조사하는 그래프 될 수도 있고 어느 나라에서 담배 가격이 가장 비쌉니까? 와 같은 것은 좀 해석은 한 방법이 알아야 되죠. 뭐 담배 가격이랑
그리고 흡연율의 그 상관관계, 미안해요. 흡연율의 좀 관련성이 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연습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뭐 자신 중심의 테스트는 있고 요약하기. 그냥 읽고 요약하는 거죠. 요약하고 말하기. 읽고 나서 자신의 의견은 정리해서 말하기.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거겠죠. 다음에 쓰고 말하기 관련되는 학습 기준이 메모해서 말하기. 그죠? 우리는 원래는 말하는 방법, 말하기 전에는 뭐 반표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반표문에 정리를 해서 미리 쓰잖아요. 그리고 쓰는 것은 뭐 바탕으로 지금은 반표를 하는 수업에도 많이 있은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그 학습 기준 바탕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과목은 한국어 이해과 작문 있었죠. 한국어 반표과 토론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이고 한국어 독해과 작문, 한국어 독해과 토론과 같은 과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은 교수 요목을 한번 살펴보자면 원래 우리가 대학의 한 학기는 15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근데 15주인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빼고 그러면 15주에다가 13주에 남았어요. 그러면 이 13주 동안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어 이해과 작문이라는 과목을 교수 요목을 만들어 봐요. 그러면 어떻게 응용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학습 목표는 보면 다양한 학습 상황에서 듣고 쓰기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양한 내용을 듣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은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박히는 글을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교수 요목이라고는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흔히 보는 것은 강의 과목과 강의 계획서과 비슷하죠. 그래서 교수 요목은 뭐 강의 계획서는 거의 비슷해요. 15주 강의 계획서는 될 수도 있고, 네, 교수 요목은 이것도 15주에 해당하는 그 강의 계획서와 비슷해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서 1주, 2주, 3주, 4주, 그리고 5주, 6주, 7주, 8주, 10주, 13주, 이렇게 13주까지, 왜냐면 15주 있지만 그 2주는 빼야 되잖아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첫 주는 요약하고 관련되는 요약하기는 어떤 것인지는 요약하는 방법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중심 내용 듣고 요약해서 쓰기, 그리고 목표는 읽기, 설명식 강의를 듣고 필기하기. 그래서 요약하는 방법을 먼저 학습하고 뉴스 듣고 요약하기. 이런 것도 재미네요. 근데 사실에도 뭐 쉽지는 않아요. 뉴스는 근데 저도 제 수업에서 뉴스 듣고 요약하기라는 그 기능라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강연 듣기 요약하기,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거죠. 또는 다큐멘터리 보고 요약하기에서 좀 장르 같은 거는 다르게 해서 요약하기 하는 것은 공부해요. 5주에 들어가면 간단한 연설문 듣고 요약하기. 네. 토론 프로그램에서 찬성 의견을 듣고 요약하기. 이거 쉽지는 않아요. 완전 고급 학습자 정도는 되어야 토론 프로그램에서 듣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사실에 학습자에게 들어주는 것도 토론 프로그램을 적합하는 것은 찾아야 돼요. 토론 프로그램에서 반대 의견 듣고 요약하기. 네. 그리고 8주하고 9주 같은 경우에는 들은 내용에 대해서 자기 의견 정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수업이나 토론에서 동의해서 자신의 생각은 덧붙여 쓰기. 그래서 8주 같은 경우에는 시사 고반 프로그램을 보고 동의하는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정리하기, 토론 프로그램을 보고 동의하는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정리하기. 그리고 10주와 11주는 시사 프로그램을 보고 반대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 정리하기, 토론 프로그램을 보고 반대 부분에
자신의 생각은 정리하기. 그리고 15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들은 내용에 대한 자기 의견을 정리하기 쓰기는 계속은 하는 거죠. 수업이나 토론에서 자기 견해로 글쓰기. 그래서 토론 프로그램은 보고 자기 입장은 정리한 뒤 자신의 생각은 정리하기. 토론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한 편은 글로 완성하기. 네, 이런 거는 그죠? 한국어 이해와 작문의 수업에서 15주 동안에서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한국어 토론, 반표과 토론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보면 다양한 학습 상황에서 듣고 말하기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을 듣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1주차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안내문과 뉴스 같은 듣고 지문에 대답하기.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사실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차원이죠. 2주 같은 경우에는 안내문은 듣고 중요한 정보는 중심으로 요약해서 말하기. 딱히문은 보고 중요한 정보는 중심으로 요약해서 말하기. 그리고 4주부터 5주는 의견 중심 내용을 듣고 요약하기. 토론 참석자로서 발화자 의견을 듣고 정리하기. 그래서 토론하는 방법과 규칙은 공부를 해야 되고요. 토론 프로그램은 보고 토론자의 의견은 요약해서 말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거고 6주 같은 경우에는 토론 프로그램을 보고 전제 의견 정리해서 말하기. 토론 프로그램은 동의하는 의견은 자신 생각에서 덧붙여서 말하기. 토론 프로그램에서 자신 의견과 다른 의견은 반박하고 논거는 찾기. 그리고 이렇게 쭉 보면 밑에에서 보면 12주에 들어가면 토론 준비하기, 주제, 역할, 규칙 정하기, 관련 자료 찾기, 그리고 13주에서는 본격적으로 토론하기. 네, 그래서 토론하는 수업은 바로 토론을 한 수가 가르칠 수 없어요. 학습자들은 토론 관련 기준이 계속은 연습은 하다고 마지막으로 토론에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남은 것은 뭐 여기에서 독해과 작문에 관련되는 과목도 있었고, 독해과 토론과 관련된 거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제가 자료를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술 중심 교수 요목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 기술을 수행하는 데에서 필요한 학습 기술 중심으로 학습 내용과 순서는 구성되는 교수 요목입니다. 제2언어 교육에서 학습 기술은 학습은 수행하는 데서 필요한 기술이라서 언어 기술과 학습 기술에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중심 교수 요목은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도 활용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 특정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네, 아까 우리가 과목명에 살펴봤잖아요. 한국어 독해과 작문, 한국어 토론과 화법, 한국어 듣고 읽기 이런 거는 사실에 일반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에게 가르치기 힘들어요. 지금은 사실에 이런 거는 다 고급 수준 정도 5급이나 4급 이상은 학습자에게는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지 3급에서도 많이 힘들어요. 네. 그리고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의 기술 중심 공유하는 우리 예시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